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오르 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어 2588 잘생겼다 2588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죠. 파리 독일 대사관에서 빼낸 정보 서류의 필체와 그 필적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렸던 유대계 장교 드레피스. 그 사람이 누명을 벗고 법정 투쟁 끝에 무죄를 확정받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12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필적이 문제였던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 이 사건의 주인공인 강기훈 씨는 드레피스의 2배인 24년 만에 어제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기훈 씨의 기나긴 법정 투쟁의 과정에 동행했던 분이죠. 강기훈 씨의 변호인 송상교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24년이 걸렸네요. 그죠? 예, 오래 걸렸죠. 예, 먼저 이 사건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개요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인데요. 예. 당시에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에 진압 경찰에 쇠파이프 맞아서 사망을 한 사건이 발생을 하고요. 그를 전후해서 민주화운동이 크게 이제 벌어지니까 정권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5월 8일 날에 김기설 씨라는 분이 유서를 남기고 사망을 합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황당하게도 처음부터 죽음의 배후가 있다라고 이렇게 몰아가면서 결국은 강기훈 씨를 유서를 대필한 사람으로 지목을 해서 기소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필적 감정을 근거로 해서 강기훈 씨가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게 된 사건이었던 거죠. 간단히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운동권은 이 동료의 죽음도 개의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이제 이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지금 강기훈 씨는 암투병 중이시죠? 예, 정말 그 마음이 아픈 일인데요. 재판이 너무 길어지면서 깊은 병에 걸리셨고요. 그래서 어제 대법원 선거에도 나오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요. 24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게 결국 필적 감정 이 부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런데 최초의 국가수의 필적 감정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보면? 예. 그 당시에 검찰이 이제 국가수 감정에서 처음에 원하는 이제 결론이 안 나오니까 예. 원하는 결론이 나오도록 이제 국가수를 많이 좀 압박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수에서 감정의 그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한 이 끼워 맞추기 감정이 있었던 건데요. 뭐 예를 들면 그 유서는 이게 매우 빨리 흘려 쓴 필체거든요. 당시에 그 김기설 씨의 그 유서와 거의 동일한 필적이 많이 제출이 되었는데 예. 그 검사들은 그걸 다 배척해버리고 오히려 김기설 씨의 정자체 필적하고 이 빨리 흘려 쓴 속필체 유서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예. 두 개는 다르다. 그러니까 유서는 김기설 씨가 쓴 게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예.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같은 사람도 속필체와 정자체가 서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는 비교해서 감정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인데 이제 그걸 무시하고 끼워 맞추기 감정 결론을 내리는 거고, 그리고 그 감정 과정에서
사실은 감정인 혼자 감정을 했으면서도 국과수에 있는 당시에 감정인들이 여럿이 함께했다. 예. 이렇게 좀 거짓말도 했고요. 예. 근데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도 필적 감정의 허점은 인정을 했죠, 그죠? 예, 그런 셈입니다. 근데 이 감정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법원이 이제 판결문을 이제 정확히 좀 봐야겠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좀 더 좀 솔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 명백하게 이 필적이 김기설 씨의 필적이고 강기훈 씨의 필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역사적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분명하고 솔직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지금 결국은 유서를 그렇다면 김기설 씨 본인이 작성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건가요?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죠? 네. 네. 강기훈 씨 물론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대학교 동창도 지금 강기훈 씨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했던 한 친구가 있는데 예. 이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풀릴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침내. 그런데 문제는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강기훈 씨의 인생은 어떻게 보상하냐는 거죠. 예? 참 그게 좀 답답한 노릇인 건데요. 예. 본인은 지금 많이 아프시고 글쎄요. 그 강기훈 씨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예. 그 진정한 용기는 뭐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다. 사법부에 사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인권을 이렇게 짓밟아놓고 그런데 아무도 지금까지 진정한 뭐 반성이나 사과 이런 게 좀 없거든요. 예. 보상을 떠나서 일단 이게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러한 선례를 다시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강기훈 씨가 이 사건 발생한 게 91년 5월이라고 하셨죠. 예, 그리고 강기훈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을 받은 게 92년 7월. 그러니까 이게 1년 2개월 만에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결정한 이후에 대법원의 무죄 판결 나오기까지는 8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이게 보면은 이게 대법원에서 징역 확정 판결은 1년 2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무죄 판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규명 결정한 이후에 대법원 판결까지 8년이나 걸렸다.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형평성이 전혀 안 맞죠. 예. 이 사건이 가장 좀 큰 문제점이기도 한 건데요. 예. 2009년에 고등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통사는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예. 만약에 그때부터 재판했다라고 하면 이 사건 선고는 훨씬 일찍 나왔을 건데요. 그런데 이제 매우 이례적으로 검사가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항고를 했고 예. 또 대법원은 그거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3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를 했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결국은 강기훈 씨가 간암에 걸리게 되셨고요.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이렇게 늦어지는 재판 자체가 강기훈 씨한테는 또 다른 큰 고통이 됐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러 가지 더 힘든 측면이 많았지만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하실 생각이십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서요? 예, 뭐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가기관이 사건을 조작해서 24년 동안이나 한 사람을 파렴치법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뭐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요. 뭐 지금 강기훈 씨가 많이 좀 아프셔가지고요. 아마 이 부분은 본인과 그 변호인단이 앞으로 상의를 해서 방향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일이 아마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사건 말고도 지금까지도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에 대해서 그 인권을 유린했던 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한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 예. 그에 기초해가지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데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사건에 91년도 당시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받지 않게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예. 그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예. 그리고 국민들도 사실 관심을 갖고 계속 좀 지켜봐 주셔야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이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같이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물론 우리 송 변호사님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함께 했는데 그 함께한 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사건, 잊혀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인권의 사각지대, 억울한 일들을 당한 그런 인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24년 만에 대법원 무죄 선고를 받은 강기훈 씨의 변호인이시죠. 송상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스승의 날. 여러분은 어떤 스승이 기억이 나시는지 궁금합니다. 내 인생의 멘토라고 얘기하는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날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교육부 감사가 그리고 감시가 심해지면서 스승의 날을 선물로 두고서 이 선생님들하고 학부모 간에 숨바꼭질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좋은교사운동본부 임종화 공동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임 대표께서도 선생님이셨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여자특성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몇 학년? 예, 대부분 전 1학년을 담임을 했고요. 아, 1학년도 그러셨군요. 가르쳤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교육부의 촌지 감시가 좀 상당히 강화된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물 받는 것도 부담을 느낀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강화된 게 언제부터예요? 실제로 이렇게 최근에 강화된 건 아니고요. 예. 촌지 문제가 되게 심각했던 때가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인데요. 예. 이때 교육부의 촌지에 관련된 부분이 좀 강화된 부분이 있고 오히려 최근에는 촌지나 이런 문제가 좀 이렇게 약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근데 매번 이제 어떤 학기 초나 승인 날쯤 되면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이 부분이 좀 강화되고 있죠. 근데 뭐 선생님도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렇죠. 그걸 또 극성스럽게 선물을 주겠다고 나서는 학부형들도 저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이렇게 촌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화하는 이유도 오히려 선생님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은 자유로운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안 받고 싶어 하시고 예. 오히려 하는데 이제 일부 학부모들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거절을 하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크게 불편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경우라면 이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교사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5월 15일 날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 안 가거나 그죠? 단축 수업하는 이러니까 또 선생님들은 사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이 단축 수업하는 부분이나 그 재량 휴업 부분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990년도 후반부터 2000년도까지는 꽤 많았는데 예. 이 촌지 문제가 많이 이제 해결되고 이제 사라지면서 예. 최근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일부 학교만 그 휴교를 하고요. 대부분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을 합니다. 예. 아니 요새 진짜 선생님들 많이 안 받는 거는 저도 알아요. 네네.
그 우리 꼬마의 이 학교 이렇게 보면은요. 네. 선생님들이 상당히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저는 학부형으로서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래서 졸업하면서 저는 이 뭐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건 결코 아닌데 이 등록금 조금 기부를 했었거든요. 입학금. 학생들. 고마운 학부모님이십니다.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네, 그 세상이 참 그렇게 그 선생님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네, 그런 것도 많이 없어져 가지고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랬었는데 근데 뭐 학부모들 입장에서 또 이런 분도 계시나 봐요. 그냥 넘기기는 어렵다. 이제 습관이 된 거죠. 이제 버릇이 돼 가지고. 예. 그래서 뭘 선물하나 고민하다가 야, 이게 마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do it yourself라는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다 이거 네. 자기 스스로 물건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갖다 주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솔직한 얘기로.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예. 학부모님들의 부담은 예전에 본인들의 경험이나 뭐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고 하는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사라진 것 같고, 그래서 기사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정성이 담긴 선물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정말 마음이 아니고 주기는 줘야겠는데 뭐 이런 눈치를 보느라고 한다는 건 조금 왜곡된 것 같고요. 네. 정말로 그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부모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라면 저는 그건 감사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네.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얼마 가격인지도 중요하죠. 정말 마음의 정성으로 예를 들면 뭐 사탕 같은 거, 캔디 같은 걸 이렇게 뭐 이 꽃다발처럼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전 참 고마울 것 같은데 뭐 거기다가 뭐 금태를 두르고 막 이러면은 이제 이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네, 맞습니다. 학부형들도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그걸 돌려줬다. 이랬을 땐 학부형들도 굉장히 조금 당황은 되겠지만 속으로는 뿌듯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도 예. 학기 초 3월 2일 날 다 편지를 보내게 해요, 학부모님들에게. 예. 그러니까는 저희가 어떻게 1년 동안 지낼 거다. 그리고 손님 절대 받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려서 안심을 드리고요. 그 상태에서 혹시나 그런 선물이 왔는데 돌려드려도 특별히 불편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관계가 더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네. 저는 그런 선생님들, 그러니까 학부형하고 선생님의 관계는 오히려 좋아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장 커다란 스승의 날 선물은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네네. 선생님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 존경과 권위를 학부형과 학생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아이들도부터 편지를 보내긴 하지만 네. 정말 부모님들이 이렇게 정성껏 쓴 편지를 받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가장 고맙고 가장 저희 보람이 되죠. 그래서 지금 사실 흔히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스승의 날 때는 그 추락하고 있는 교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정말 학부형과 학생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맞습니다. 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 전 사회나 언론에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설명해 드리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권 침해라든지 예. 또 교권의 문제에 대해 다루는 건 되게 좋은데 예. 그 문제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교사의 어떤 이 권위와 교사에 대해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 표현하면 좋을 텐데 예.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선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 그래서 실제 상당수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는 되게 학생들과 관계를 좋게 승인을 보내고 있는데 예. 오히려 언론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돼서 좀 이렇게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그걸 건설적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교사의 권위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가 좀 사회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스승의 날 다시 한번 뜻깊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교사운동본부의 임종화 공동대표였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가나다라 마바사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가정의 달 5월 쉐보레 5대 차종과 함께하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지금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200만 원 할인. 혜택도 역대급. 5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5, 4, 3, 2, 1, 0. 5월엔 이자가 제로. 아반떼,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5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선수율 20% 이상.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바람이 불어오는 곳. 다가오는 여름. 에어컨이 2개라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모두 다 하나 되어 대한민국 만세. 모두 다 행복하게 대한민국 만세. 마음을 나누어요. 행복을 만들어요. 광복 70주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금융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 오늘 첫 순서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추신수 선수 얘기부터 해보죠. 예. 한 번 터지니까 계속 나가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제 홈런 쳤는데 오늘은 안타 3개 쳤다고요? 예,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틀 연속 홈런을 기록했는데 예.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이 캔자스 시티전에서 이 4타수 3안타를 쳤습니다. 1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했거든요. 이 한 경기에 안타 3개 치는 거는 지난 12일에 이어서 올 시즌 2번째고요. 1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타율은 2할 4푼 3리를 기록했고요.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추신수 선수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 텍사스가 3대6으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 오늘 새벽 이 필라델피아전에서 6번 타자 3루수로 출전했거든요. 예. 몸에 맞는 공 2차례 기록했고 2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피츠버그 2대4로 패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이게 흥행이 잘 되려고 그러는지 아주 그 9회 말 역전승이 많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SK가 또 9회 말 역전승 거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 9회 말 역전승이 많아지게 되면 역시 흥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어제 SK가 9회 말 역전승이었는데 7점 차를 뒤집는 대역전승이었습니다. 네. SK가 어제 이 두산전에서 에이스 김광현 선수가 초반에 두들겨 맞으면서 2회에 7대0까지 뒤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8회 7대7 동점 만들고 9회 초에 한 점을 내줬지만 이 9회 말에 브라운 선수의 투런 홈런이 터지면서 9대8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SK하고 두산은 2위 경쟁을 벌이는 팀인데요. 이 3위 SK가 어제 승리하면서 2위 두산 한 경기 차로 쫓아갔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화도 말로 홈런 쳐서 삼성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김태균 예, 선수인가요? 예. 예, 김태균 선수인데 이 하나의 거포죠. 이 김태균 선수 이 삼성전에서 5회 대타로 출전해서 말로 홈런 날렸습니다. 이 김태균 선수가 이 허벅지 부상 때문에 최근 3경기 결정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도 대타로 나온 건데 이 하나의 이 승부사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예. 근데 좀 묘한 게 이 홈런 맞은 투수가 삼성의 장원삼 선수였거든요. 이 장원삼 선수도 굉장히 잘 던지는 투수인데 유독 김태균 선수한테는 약합니다. 예. 3년간 김태균 선수가 이 장원삼 투수한테만 타율 5할 3푼 3리를 기록할 정도로 예. 강했고요. 한화가 9대7로 승리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상암동 YTN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반상회를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의도 반상회. 예, 금요일마다 여러분 찾아뵙는 코너죠. 여의도 반상회인데요. 자,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오늘 처음 출연하신 분이죠. 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이 잘 아시나요? 잘 네, 사실은요. 제가 예. 전반기에 예.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예. 문정림 의원하고는 같은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 활동했고요. 또 프로그램도 여야 대표로 3번 정도 출연한 기억이 그러셨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3번 정도 출연한 그 프로그램은 설전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2번인가는 그랬던 것 같고요. 한 번은요. 사실 재작년 추석이었나요? 추석 때 며느리 얘기. 며느리 얘기. 네. 며느리. 네. 시어머니. 두 분 다 며느리시니까. 네. 오늘도 며느리 얘기 해볼까요 한번? 근데 오늘은 스승의 날이니까 스승의 날에 맞게 저걸 하죠. 두 분들은 기억나는 선생님 계세요? 네. 있습니다. 누구? 한 2-3분 계신데요. 예. 제일 생각 많이 나는 게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노처녀 선생님 계셨어요. 네. 왜 생각나세요? 그분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기대 수준도 높아서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막 뭐라고 하시고 그러셨는데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고 또 하나는 생각이 많이 나는 게 그 당시에 이 여중생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하이틴 로맨스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연애 소설 같은 건데 이렇게 예술적으로 수준 높은 건 아니고요. 만화책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책상 밑에 숨겨놓고 막 보던 그런 소설이었는데 그걸 그 선생님이 또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걸 보고 이렇게 무서운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 친근해져서 아주 제가 가깝게 지냈습니다. 우리 문 의원님은? 예, 저는 선생님들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선생님 개인보다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가톨릭 계통의 여고를 나왔거든요. 교장 선생님 비롯해서 학교에 계셨던 모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분위기가 이름이 예쁘면 이름이 예뻐서 귀한 사람이고 글을 잘 쓰면 글을 잘 써서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존중해서 발표할 기회도 많이 주고 사랑을 주셨던 그런 기억이 굉장히 학교의 따뜻한 분위기로 남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요새 이제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뭘 하지 마라 하고 잘못했을 때는 이제 처벌 위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 이름을 말씀드리자면 명동의 개성영어를 나왔는데요. 이제 밤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나가서 식사를 하게 되니까 또 유흥가 주변 식당도 가게 되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도시락을 안 싸오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수녀님
또 선생님들이 그 식당에서 국수를 삶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밤에 몇 명 남냐 해가지고 비용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앞치마를 두르시고 국수를 삶아서 그만큼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뭘 하지 마라 할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던 그런 스승님들이 정말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좀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제가 생각나는 선생님 누구냐 하면은요. 아마 두 분도 잘 아시는 분인데 하일성 선생님입니다. 예. 하일성 선생님이 제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우리 때는 솔직한 얘기로 좀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확 바뀌어지는 거지 이제. 하일성 선생님이 그렇게 참 그 무서운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그 왜 좀 껌 좀 씹는 학생들 있잖아요. 네. 그 학생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유일한 선생님이 하일성 선생님이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서 KBS 거기에서 하일성 선생님하고 우연히 통로에서 저랑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묘한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쫄았으면 나이 먹어서도 무서워요. 지금도 마주치시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고 숨이 턱 막히면서 얼떨결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일성 선생님이 너무나 저를 반갑게 해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물론 밝히지 않고 모르는 척하면서 자주 모셨고 이 스포츠와 정치를 엮어서 모시고 이랬는데 하일성 선생님이 참 생각이 많이 나고 또 이제 김한복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제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55이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엄청 됐죠. 근데 자주는 못 찾아봬요. 근데 아직도 친구들이랑 가끔 찾아뵙는 선생님이 이제 그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한 두 분 정도 스승이 날 때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참 두 분은 참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참 다양하신데 저는 하일성 선생님 보면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사실은 사춘기 때 선생님 한 분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변해요. 네, 정말로. 그리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어둡고 아주 이렇게 불우한 친구들이었는데 어떤 선생님하고 만나서 그 선생님이 계속 걔한테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따뜻하게 품어줘서 그 친구가 변한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 역할이 중요하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요즘에는 제가 그렇게 느끼는지 몰라도 저희 어렸을 때에 비해서는 그런 어떤 선생님과 제자 간의 관계가 조금은 점점 그 옛날같이 그렇게 가깝고 그런 관계가 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웃기는 거는 사실은 요새 오히려 선생님 한 명당 학생 숫자는 더 줄었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막 60명, 70명 이랬잖아요. 한 반에. 그렇죠. 그런데도 네. 그 선생님 옛날 중에 사람처럼 말씀하시네. 네. 제가 그러고 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그 마치 옛날 사람처럼 말씀하시고 계세요. 5, 60대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진짜 제가 좀 이렇게 시골에서 나왔나요? 학교를 부산이니까. 그 부분은 그 학생과 선생님들이 그 공부만을 위한 학습 시간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시간을 가져서 학생과 선생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시간이 조금 없는 데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개성을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많이 개발되고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원을 끝나면 바로 막 학원 가고 이러니까 선생님하고 아이들 사이에 그런 대화가 제대로 되기가 학원 선생님하고 더 가까워요. 진짜로. 맞아요. 학원 선생님하고 오히려 더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상담을 학원 선생님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승이셨잖아요. 우리 문 의원님. 본인이. 그죠? 카톨릭 의대.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도 또 여러 가지 스승의 날 때 생각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두 분 다 지금 정치인이시니까 정치계에서도 정말 뭐 꼭 스승이다라기보다도 일종의 멘토로서 이런 분들이 다 두 분 다 계실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님 누구? 저는 뭐 또 최근에 제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된 이종거 원내대표님. 잠깐만요. 축하드립니다. 네. 대변인 되셨잖아요. 원내 대변인. 감사합니다. 또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서. 어려운 시기. 또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도 그건 무지개 동감을 해요. 막 걱정이 돼요. 저는 뭐
이거 참 진짜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참 그래서 이거 이종범 원내대표님. 네. 뭐 다른 분도 계시지만 또 최근에 이제 또 같이 인연을 또 맺고 같이 일하게 됐으니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남의 얘기를.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이렇게 듣고 계시고요. 그래서 또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 또 고민되는 일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 뭔가 카리스마 뭐 이런 게 좀 모자라지 부족하지 않나라고 저는 사실은 걱정했었어요. 원내대표 이렇게 되실 때. 그런데 보니까 또 막상 원내대표 되셔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 계시니까 카리스마가 또 이렇게 생기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제가 몰랐던 면도 보게 됐습니다. 네. 그분이요. 사람이 굉장히 선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량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네. 선한 분인데 마이크 앞에만 딱 나오면 그냥 투사로 변하시는데 굉장히 선하신 분이죠. 예, 그 우리 문 의원님은. 예, 저도 이제 정치권에서 멘토라 하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상의도 많이 드리고 그래야 되는 분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의료계 출신이잖아요. 의료계에서 이제 스승은 정말 그림자도 밟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거기 군기 엄청나더라고요. 깍듯하게 하기 때문에 저도 정치권에 와서도 제가 먼저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할 생각은 사실 감히 못합니다. 항상 멀리서 목례하고 감히 어떻게 악수를 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에 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멘토라고 생각하는 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정당에 올 때 국회 들어오기 6개월 전에 자유선진당 대변인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때 심대평 대표님이셔죠. 그래서 정말 인품이 훌륭하시다는 점에서 항상 일생 정치인으로서 그런 인품 또 안과 밖이 같은 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다음에 저 이인재 대표님이 선진통일당 대표님으로 되셨는데 그분은 정말 일생을 또 그 소신을 갖고 일해오셨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소신과 뭐 철학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정치인으로서 큰 뜻을 갖고 일생을 어떻게 사나 그런 부분을 좀 굉장히 배울 점이 있다 생각하고요. 또 지금의 이제 김무성 대표님 보시면 굉장히 통이 큰 정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 뭐 소신 이런 거 굉장히 존경스럽고 유승민 원내대표님은 메시지가 또 굉장히 분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 지도자는 어떤 현안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소신이나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런 분들의 모습을 멘토로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기 오늘 국회의원들이 뽑은 차기 지도자 1위로 돼 있다고 뭐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뉴스에. 근데 그 어쨌든 제가 볼 때 사람이 말이에요. 보는 눈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건 뭐냐면 지금 꼽으신 분 심대평 대표는 그 비슷한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가끔 소주를 같이 마시는. 근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인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아주 뛰어나신 분이고. 그래서 또 자녀분들도 다 잘 되신 분이고. 이인재 최고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는 우리 그 신율의 출발새 아침 작년에 연말 그 공개 방송 한 적에 했을 때 이인재 최고위원을 모셨는데 그때 제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제가 만난 정치인 중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이 이인재 최고위원이에요. 그 정도의 박식함과 그 정도의 분석력과 그 정도의 뛰어난 전혀 몰랐는데 가장 진짜로 제가 만난 정치인 중에 가장 뛰어난 가장 똑똑하신 분이에요. 국가적인 모든 현안에 대해서 대단하세요. 그런데 교수님 그런데 그 저도 좀 이렇게 사실은 정치 스승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총장이나 뭐 다 말씀하세요. 아니요, 뭐 또 무정희 의원님 말씀 많이 하셔서 근데 사실 꼭 이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정치를 입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신 분이세요. 그 지금은 이렇게 많이 안 나오시는데 김영춘 전 최고위원 계십니다.
김영춘, 예, 지금 부산의 지역위원장으로 계시죠. 지금 부산 시당위원장으로 계시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정치하기 전에 그냥 만났었는데 다른 일로 만났었는데. 정말 이렇게 공적인 의지 그리고 사명감이 굉장히 투철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런 정치인들이 다 저러면 정말 이렇게 정치할 만 나겠다.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불타는 어떤 투지를 가지고 굉장히 순수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들어와서 보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꼭 다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저도 좌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 지금도 부산에서 어려운 곳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서울에서 지역구 다 버리시고요. 근데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고 김영춘 전 의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훌륭한 친구 친구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왜 그러나 그러는데 81학번 동기회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정치인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진짜 훌륭한 사람이죠. 오늘 다 훌륭한 사람들만 말씀하시네. 근데 두 분 다 우리 문 의원님도 대변인 하셨었고 이제 앞으로 원내 대변인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도 하시고 두 분이 대변인 하셨고 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나의 모델이었었다. 혹시 그런 대변인 꼽으실 수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조금 이름을 들기보다 저는 좀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요. 이제 저는 대변인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했고 또 정치권에 국회에 들어오기 6개월 전에 이제 자유선진당 대변인을 하게 됐는데 의협 100년 역사상 첫 여성 대변인이다. 또 첫 교수 출신 대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또 자유선진당을 할 때는 또 의사 출신 또 첫 정당 대변인 물론 치과의사 대변인도 계셨지만 의사 출신 첫 정당 대변인이다. 이런 역할을 했는데요. 대변인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당의 정치 철학이나 나아갈 방향도 해야 되지만 속한 단체의 신뢰를 나타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정당의 대변인은 공격수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여야가 있고 또 제3당의 역할이 있어서 공격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는 정치가 무엇이냐 또 국가가 무엇이냐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신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개인 이름을 들기보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치인의 이미지와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 의원님. 근데 모델이 하고요. 저는 이제 모델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배운 게요. 첫 원내대변인 할 때 그때 원내대표께서 이제 박지원 대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사안이 딱 있으면 그 사안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야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일본 방송 부적절. 죄송합니다. 네, 그게 보통 이제 통용되는 건데 실제 그게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핵심. 죄송합니다. 이런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금방 딱 캐치를 해서 그걸 한마디 용어로 딱 바로 나오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주제를 핵심 용어를 뽑아내시고 그것을 이슈 파이팅을 하는데 굉장히 그냥 제가 볼 땐 아주 천재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좀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는 이제 사실은 이거는 우리 한국 정치는 아니지만 이제 드라마 미드에 보면 예전에 웨스트윙인가? 네, 그걸 제가 이제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이 대변인 역할이 이제 멋있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우스 오브 카드 요새 그게 또 인기던데. 네. 근데 사실 두 분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잘 또 대변인 역할도 하시고 이러시기 위해서는 전 박희태 사실 전 국회의장이 생각이 나는데 이분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대변인 할 때는 진짜 뛰어난 어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총체적 난국.
이 단어도 박기택 전 국회의장이 대변인 할 때 최초로 그 말을 만든 분이거든요. 근데 참 요새는 좀 그래가지고 좀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어쨌든 뭐 잘한 건 잘한 게 있으니까요. 그분 책도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그럼요. 네. 대변인 그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요.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공감이 다 되셨는데 죄송합니다. 아유, 오늘 두 분 진짜 시간 후딱 갔어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 새누리당 문정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피곤해. 야근이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영진 구론산 밤원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회복에 영진 구론산 밤원드.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저께 있었던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의 목격자 저희가 섭외를 하고 저희 제작진은 오늘 방송 내내 전화 연결을 시도했습니다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자, 오늘 금요일이죠.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